안녕하세요. 시대인재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오랜만에 설명회라 이제 제가 좀 떨리는데요. 날씨가 추운 탓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떨리더라도 제가 이제 말을 좀 더듬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 어려운 걸음 하시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신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페이지 수가 이 페이지 수가 이제 브로셔, 요 브로셔에 나와 있는 페이지 밑에 있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내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요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 수 참고하셔서 설명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계정과학과 과목 체계인데요. 공통 과목,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통합과학 1, 2 실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의 경우에는 물화생지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 2개씩 파생이 돼서 총 8개의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원투 통합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목의 유불리가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과목의 유불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계열만 보자면은 생명과학, 그리고 진로 선택의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생물 유전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기 나와 있는 총 28개 학교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 유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외인 학교가 있는데 경기여고랑 현대고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를 배우고 2학기 때 생명과학,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을 배우는 식으로 약간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예외가 있는데요. 보인고, 반포고,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그리고 생물의 유전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를 배우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 자세한 과목 내용들을 보자면요. 먼저 이제 생명과학인데요. 개정 전후로 비교했을 때 일단 개정 전에는 총 5개의 단원과 그 다음에 총 내용들 나와 있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추론 문제가 등장하는 단원인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생명과학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문제였던 이 유전의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날아가면서 생물 유전으로 빠지면서 개정 생명과학을 구성을 했고 그렇다면 공부량이 3분의 2로 줄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게 이 과거에는 1년 과정으로 생명과학을 배웠다면은 개정에는 6개월 과정, 한 학기 과정으로 생명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량이 줄은 건 줄었지만 3분의 2 정도는 아니라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극 전달 어려운 거 남아 있고 그다음에 세포 분열 어려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중점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1학기 중간 시험 범위가 신경계까지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기말 때 나머지 내용 그래서 자극의 전달이 1학기 성적을 1학기 중간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포 분열 유전이 기말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생투에 있던 진화 내용이 넘어와서 이렇게 개정 생명과학 3단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 후 생명과학, 개정 전에서 유전이 빠졌다는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로 선택,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내용인데 세포와 물질대사의 경우에는 개정 전 생원 생투의 세포 내용, 대부분 생투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됐고 생투의 1, 2단원 세포와 물질대사 내용으로 1, 2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와 물질대사 3단원 세포과 광합성은 생투에서 준킬러 내용인 세포과 광합성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준킬러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만큼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려운 게 이 내용이 현재 일반 생물학 내용이랑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용어가 생소하고 암기할 부분이 많아서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유전 내용처럼 어떤 킬러 문제가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의 유전은 정말 괴물 같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생원 생투의 유전만 다 어려운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물 유전을 구성을 했고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의 그 선택 과정 예시를 통해서 일반 선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2학년 1학기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1학기 때 이제 일반 선택, 그 다음에 2학기 때 생명과학의 경우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 위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아이들이 2학년이 됐을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저는 생명과학을 추천한 이유가 일단 아까 말했듯이 학생 수에 따라서 1등급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과목,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1등급 받기 유리하고 지금도 생명과학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게 뭐 의치 약한 수, 그다음에 보건, 그리고 생명과학 계열 학생들이 일단 생명과학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다른 과목을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대 가는 학생들도 일단 물리화학을 둘 다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하나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했을 때 아무래도 생명과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2학년 1학기 생명과학을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1등급을 받기에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요약을 다 해놨고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생명과학, 일반 선택 생명과학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1등을 받기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선행 강도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이게 한 학기 과정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좀 공부해야 할 양이 그전보다 많지 않지만 비슷하거나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매 설명회 때 강조 드리는 게 과학보다는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국영수가 먼저 선행이 된 상태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과탐을 대비하는 것을 항상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도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선행이 필요하고 생물의 유전은 솔직히 아직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모든 문제를 킬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한 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막 모든 문제 킬러를 내기보다는 적당히 개념 섞고 킬러 문제를 섞는 방식으로 변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포고 그다음에 보인고 세화이고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미리 선행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은 생명계열 진로 선택 이 세 가지를 다 배워야지만 지원할 수 있게끔 뒤에 첨부 자료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아이들의 이런 선택 과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지 이런 새롭게 변화된 이시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이제 송중기 형,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요. 아무튼 이제 송중기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냐면은 순양그룹이라는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배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윤현우라는 배역을 맡아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이 순양그룹의 회장 진양철 회장의 마지막 손자인 진도준으로 환생을 하면서 자기를 죽인 배우를 알아내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진도준이 송중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자기가 과거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런 변화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거고 효율적인 준비를 하다면은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커리큘럼을 제가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설계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이 시대인재 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저 혼자만 유일하게 생명과학 전범위 개념반 8회 그리고 세포와 물질 대사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저만 이렇게 4회 과정으로 개념반 전범위를 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험 데이터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아이들이 이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강의를 들어야지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시간표 짤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저의 뭐 실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동안에 강의를 해오면서 저의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실력을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인재 학원에 오기 전에 2023년에는 1학기 때 휘문고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경기여고 학생들 절반 이상이 이렇게 1등을 받았고 작년에 이제 시대인재 학원에 오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역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저의 이런 방식이 다 일치를 해서 전년도 이상의 실적,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1등급 받았고 올해도 역시 작년 이상의 실적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생명학 전공자로서 정확한 전공 지식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장을 줄 때 막 몇백 문제씩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꼭 필요한 문제들을 저랑 이제 저희 연구팀이 선별을 해서 매 회마다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직보 자료 이런 것들은 단 한 명의 한 학교의 학생만 있더라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역시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하고, 직보 자료도 그 학교의 특이적인 교과서나 부교재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킬러 이용 QR 해설인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생명과학 유전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해설지를 제가 직접 쓴 해설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어도 정말 모르겠다는 반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 문항에 대한 해설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밑에 QR코드를 넣어서 언제든지 고3 때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QR 해설 영상을 보면서 특히 유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진짜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아직 생명과학에서 자극이랑 세포 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QR 해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 QR 해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지는 강남구 내신 기출문제들 이렇게 자료로, 추가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테스트인데요.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정말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테스트를 준비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백지복습, 개념 확인, 숙지 확인. 그래서 백지복습은 백지에다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개념을 쓰는, 정말 제대로 개념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게끔 백지복습 테스트, 생명학 개념을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지엽적인 개념들은 개념 확인, OX 단답형, 그리고 숙지 확인 테스트, 숙지에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신 때에는 등급별로 숙지 확인 테스트를 2종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 심한 난이도.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테스트를,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숙지 확인 테스트 심한 난이도를 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더 한계를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리 시스템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 확인이랑 백지 확인, 백지 복습 이 테스트가 80점이 안 되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아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고, 숙지 확인 테스트는 평균에서 10점 뺀 점수가 안 되면은 이제 클리닉을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 방식에 동의하는지, 아이들이 남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각서를 쓰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가려고 되게 아이들이 요령을 많이 부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클리닉 오게 되면은 이제 클리닉 문제 풀고 귀가하는 방식. 그래서 작년에 겨울방학 클리닉 학생 수 350명 정도 클리닉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에 대한 내용인데, 개정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이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공통 출제 요소, 특이 출제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평가원 교육청 이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특이 출제 요소, 학교 선생님 특이적인 어떤 프린트, 교과서 지원 내용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챙겨야지 1등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른 구분인데, 난이도가 어려질수록 특이 출제 요소가 좀 더 출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도 중요한데, 이 내신 문제를 먼저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신 문제는 변칙도 많고 약간 오류도 많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석 패턴, 수능 문제, 항상 수능 문제를 먼저 풀면서 정확한 문제 풀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순차적인 변형인 교육청, EBS, 마지막으로 제가 주간지에서 제공하는 내신형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기준을 잡고 제대로 문제를 선택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장도 항상 이 순서대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수능평가원, 교육청, EBS 이 순서대로 문제를 배려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 결과들 자신 있게 다 결과 종합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등급 사고 방식 내용인데, 제가 그동안 이제 1등급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등급을 받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자나깨나 이제 밥 먹으나 화장실 가나 1등급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구에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진짜 참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정말 중요하고, 목표의식,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머릿속에 1타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들,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다가 보면은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강사의 관점에서 계정 수능, 계정 그 통합과 수능이죠. 개편안과 수능에 대한 내용들, 제 강사의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계정 그 통합각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가 풀어보고 해설 영상, 분석 내용까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2학년 내신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수능까지 대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 거기 이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블로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학탐구 과목을 수강을 고려를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생명 선행을 했냐 안 했냐. 두 번째로는 이게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고 진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행 여부와 진로, 생명과학 계열을 생각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강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가이드 참고하셔서 강의를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가르쳤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생명 선행이 되어 있고 생명과학 진로,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해야 될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봤는데요. 대부분 생명 선행이 돼 있다 보니까 쉬운 내용들은 다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자극과 세포 분열, 여기 단원만 다시 한 번 더 스킬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 최고 난도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이렇게 5회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진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포와 물질대사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와 물질대사 5회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고, 제가 여름방학 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5회면 충분합니다. 4회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전범위 개념을 돌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킬러 문항이 없습니다. 준킬러 수준, 광합성과 세포흡은 준킬러 수준이기 때문에 5회만으로도 충분히 전범위 개념을 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배우게 되면은 일반 생물학에서 맞추게 되는 낯선 용어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더 담아서 이렇게 5회 커리큘럼으로 구상을 해서 마치 이제 생명과 세포와 물질대사, 짜장면 짬뽕 섞은 것처럼 반반 커리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여고와 현대고 학생의 경우에는 세포와 물질대사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수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선행을 많이 했으면은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나머지 세포, 생명과학, 자극유전 요 심한 내용만 선택하는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개념반, 전범위 개념반인데요. 유전이 빠지면서 뭐 굳이 10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만큼 뭘 넣었냐면은 개념반이지만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처음 배울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좀 꽤 어려운 문제들까지 처음 겨울방학 때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나오니까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커리큘럼을 구상을 해서 자극, 다시 한번 세포 분열, 어려운 내용들은 문제풀이까지 개념반 다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심화반인데요. 생명과학 심화반은 생명과학 진로를 선택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선행을 한 학생,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만 이제 수강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는데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쉬운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외로 어려운 것만 공부하다가 또는 이제 자극이랑 세포 분야를 공부해가지고 다른 단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또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빠르게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거의 모든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내신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심화반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혼자만 생물의 유전, 가장 어려운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생물 유전반을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투 강의를 안 한 지 꽤 됐는데 다시 이제 재종반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이 생투 내용 준비하고 있고, 다시 한번 생명과학에 있는 세포 분열, 사람의 유전, 그다음에 돌연변이까지 전부 다 생명학 유전의 3분의 2 내용을, 현재 생원에 있는 유전 3분의 2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역시 생투 내용에 있는 어려운 문제, 스킬까지 다 배우게 되는 매우 어려운 강의이고요. 이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과학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선행한 학생, 그리고 이제 생물의 유전을 꼭 생각을 하고 있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을 요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시대인지학원에서는 자극 유전, 그리고 세포반이 화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이렇게 두 반만 개설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수강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히든작원에서 생명과학 개념반 토요일, 일요일 날 2시 이렇게 개설 예정이고, 미탐이 시간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이 원래 심화반이었는데 생명과학 전범이 심화반이었는데 이게 수요일 저녁으로 지금 시간표가 변경이 됐고요. 제 거 블로그에 다시 한번 올려놨으니까 블로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오전이 미탐 개념반, 그 반포시대에서 이렇게 생명과학 개념반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의 선택하실 때 요 가이드 참고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저의 생명과학 카카오톡 채널 김영훈 과학 검색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직접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재종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지인데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약간 이제 모범생 같이 생겼다, 이제 엄친아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듣곤 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정말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삼수 끝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재수생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수능을 3번 보니까 정말 이 수험생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라고 사실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입시를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이제 한 아이의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학창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맞았나, 이제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속을 얼마나 썩였으면 많이 맞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 5살짜리 애랑 막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얘가 이제 그 요즘에 뭐 화면으로 공부하는 윙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 녹음하는 그 과제가 주어졌는데 막 자꾸 못 하겠대요. 이렇게 단순히 문장만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 이제 성공하려면은 이 문장 단어만 여기서 이제 녹음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어렵겠지만 이걸 견디고 문장을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 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참 이 대치동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것들 속속에 제가 직접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막 성공해서 빨리 입시를 끝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나 이제 어머님들이나 정말 이 입시라는 거 빨리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시 공부를 넘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시 공부를 끝내고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공부를 빨리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빨리 입시를 끝내고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걸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이제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일남 TV라고 해가지고 제가 즐겨 보이는 채널, 조사할 당시에는 139만 명이었는데 현재 160만, 되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일남 TV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막 쓸데없는 거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나 보면서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중간에 이렇게 다른 얘기로 많이 보셨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이렇게 뭐 짤막하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약간 현실적인 감각을 갖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정말 이제 핫하죠. 더 나아가면은 약간 이제 애매한, 조금 이제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블로그 생명독학 요거 내용 방문하셔가지고 블로그에는 수능 분석, 내신 분석 내용 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백지복수 개념 정리라고 해가지고 생명학 개념 제가 다 이제 쓰면서 직접 정리한 내용들 이제 개정 버전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 전에는 근수축 내용이 있어가지고 직접 아이들한테 이렇게 25kg 아령을 들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고, 뭐 다양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의 이제 다사다난한 인생을 담은 동기부여 연상,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또 찍었고, 드라마도 패러디 해봤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유튜브보다는 좀 더 블로그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어가지고 블로그 이렇게 이웃 추가해 주시면은 최신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 채널 김영원 과학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다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멘트만큼 제 반응이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제 생명과 유튜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